변수의 초기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변수를 초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그냥 원래는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원래는 이렇게요. 변수를 선언하는 이유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언어를 배울 때 변수를 선언하는 이유는 이렇게요. 그죠? 그러면 x라는 이름으로, 이걸 변수명이라 그랬죠. x라는 이름으로 기억장치를 할당을 받습니다. 왜?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어떤 값을? 여기에 int라는 정수형 값을, 정수값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 바로 4바이트를 할당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int y라고 하면 또 y라는 이름으로 또 4바이트를 할당을 받고요. 그 다음에 int sum이라고 하면 또 sum이라는 이름으로 4바이트를 할당 받습니다. 자, 어느 경우에는 이 메모리가, 기억장치가 남이 사용하던 것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1주차에 계속 설명드렸듯이 여러분들의 앱은 스마트폰의 앱, 내 PC의 앱, 이 컴퓨터의 앱,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앱은 일단 기억장치에 램이라는 기억장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랬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그 램을 누구한테? 바로 OS한테 돌려줍니다. 여기 만일에 내가 이걸 기억장치를 사용했잖아요. 여기에 10이란 값을 저장했다가 이걸 더 이상, 이 프로그램을 내가 더 이상 쓰지 않고 리턴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억장치, 이 공간은 운영체제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이때 이 운영체제는 여기를 빈 상태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원래 10이 저장되어 있다면 10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값을 초기화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그런 초기화가 아니라 일단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장치를 할당받고 나서 프로그램에서 x는 10, y는 20 우리 했죠. 그 다음에 sum은 x 더하기 y 이런 식으로. 그럼 x는 10이라 그러면 x에 10이 저장되고 y는 20이라 그러면 20이 저장되고 sum은 x 더하기 y니까 10 더하기 20 하면 30이라는 값이 이렇게 저장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형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데 이 줄일 나는 처음에 초기값에 x는 반드시 10이 들어갈 거고 y는 20이 들어갈 거고 sum은 아직 더하기를 안 했으니까 0을 일단 저장을 할 거야.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이 기억장치는 다른 앱이 사용하던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상한 값들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0으로 초기화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하지 않고 나는 처음부터 값을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문법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즉 처음에 int x라고 하면 기억장치 할당을 받죠. 여기에 이 기억장치에 바로 10을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int x는 10 세미콜론 int y는 20 세미콜론 그 다음에 sum은 0 이런 식으로 처음 문장에서 어떤 값을 저장하는 것을 초기화라고 합니다. initialize. 자, 초기화. 영어로는 initialize. 초기화. 그러니까 어떤 변수의 값을 미리 저장하는 것을 초기화라고 하고 이런 문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식은 이미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지 그 전에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식, 영어로 expression입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이런 것입니다. 자, 수식은 바로 무엇이냐면 뭐로 구성되어 있느냐? 피연산자와 연산자로 구성되어 있다. 참 단어가 어렵습니다. 피연산자. 연산을 당하는 측, 연산을 하는 애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영어로는 이 피연산자가 뭐냐? 영어로는 피연산자가 오퍼랜드라고 합니다.
연산자는 오퍼레이터입니다. 오퍼레이터. 자, 우리가 어떤 그 기계를 작동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오퍼레이터라 그래요. 기계를 작동하는 사람을. 자, 그래서 여기 실제로 연산을 수행하는 자, 오퍼레이터. 수행을 당하는 자, 오퍼랜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산을 당하는 자, 피연산자라고 한국말로 이렇게 한자로 사용을 하고요. 오퍼레이터를 연산자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 연산자는 뒤에서 보지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나머지. 요거 나머지입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자, 나누기.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배웠을 때는 그 나누기를 이렇게 요게 나누기죠. 보통 산수할 때는. 그런데 이제 이거는 키보드에 없으니까 요게 바로 나누기입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요게 나머지예요. 퍼센트가 나머지입니다. 자, 이걸 연산자라고 합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연산자라고 하고, 그러면 더하기, 곱하기를 해야 되잖아요. x 더하기 y, 우리 앞에서 했잖아요. 바로 이 x와 이 y를 피연산자라고 합니다. 오퍼랜드. 이 x와 y를 피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x 더하기 y의 결과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결과값을 갖는다. x가 10이고 y가 20이라면 이 결과값은 30이 되겠습니다. 그죠? 바로 이 문장은 그런 뜻이에요. 수식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는 당연히 연산자와 피연산자로 구성한다. 그리고 그 수식은 결과값을 갖는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여기 얘가 int xy, 이렇게 변수 두 개를 선언하는 경우에 변수를 여러 개를 동시에 선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줄이는 거죠. int x 세미콜론 int y 세미콜론. 자, 이거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바로 요겁니다. int x, y 세미콜론. 그죠? 자, 그러면 나는 썸까지 하고 싶다. int 우리 앞에서 썸까지 했잖아요. 썸. 그러면 이거를 한 문장으로 줄이고 싶다. 이거는 한 문장으로 줄이고 싶다. int x, y, sum 세미콜론입니다. 물론 여기와 int의 요거는 한 줄을 띄워야 되죠. int 한 줄 띄고 x, y, sum 세미콜론. 그러면 바로 요 세 문장을 한 문장으로 줄이는 문장이 바로 요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컴마를 이용해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변수를 선언하면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변수를 선언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장치를 할당을 받는다. 기억장치, x란 이름으로 기억장치 4바이트를 할당을 받고 y란 이름으로 기억장치 4바이트를 할당을 받고 x 할당 받았죠. 그 다음에 빈 줄이죠. 아무것도 안 하죠. 밑으로 내려오죠. 이코르죠. 그러니까 3이라는 값을 x에 저장하죠. 그러니까 3이 여기 x에 여기 저장이 되고요. 그죠? 3이 여기에 저장이 되고 y는 x 곱하기 x 빼기 5 곱하기 와 이거는 결과를 모르겠네요. 자, 이 C 언어에서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 차례대로 하질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의 결과는 뒤에서 배울 텐데요. x 곱하기 x 하면 x 값이 3이죠. 3, 3은 이게 9네요. 9. 그 다음에 9 빼기 5가 아니라요. 이거부터 합니다. 곱하기부터예요. 5 곱하기 3이면 15네요. 15. 더하기 빼기는 우선순위가 같습니다. 이걸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9 빼기 9에서 15를 빼면 마이너스 6이네요. 마이너스 6에서 6을 더하니까 이 결과값은 0이네요. 자, 그리고 printf 이 문장은 뒤에 가서 다시 배우도록 하죠. 자, 대입 연산 이코르입니다. 이코르 이거를 대입 연산이라고 한다. 자, 대입 연산이라고 한다. x는 100 그러면 오른쪽서부터 자, C 언어에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연산을 할 때 여러분들이 연산을 할 때 항상 오른쪽서부터 한다. 꼭 이걸 잊지 마세요. 자, 연산을 한다. x는 100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다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x라는 기억장치에다가 100을 저장하고 세미콜론으로 끝나고 항상 한 문장은 세미콜론으로 끝납니다. 자, 이걸
대입 연산이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코르가 대입 연산이었죠. 그 다음에, 자, 요걸 대입 연산입니다. 대입 연산. 자, 대입은 여기서 영어로, 여기 있네요. 자, 영어로 assignment입니다. 할당하다, 이런 뜻이. 할당하다. 여기는 배정이라고 해석했는데, 여기 할당이 있죠. 할당 연산, operation. 어떤 일을 행하는 걸 operation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니까 assignment, 그러니까 대입, 이코르는 영어로 assignment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입 연산차. 그래서 이코르는 대입 연산차. 대입 연산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코르는 대입 연산차.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산술 연산차. 산술 연산차. 오퍼레이터. 자, 연산자. 여기 써 있네요. 연산차. 연산자. 덧셈은 더하기. 뺄셈은 마이너스. 곱셈은 곱하기. 자, C 언어에서 곱셈은 X라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산수를 할 때는 곱하기가 X잖아요. C 언어에서는 곱하기가 별표입니다. 이거는 C 언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언어에서 곱셈은 별표입니다. 자, 곱셈은 별표입니다. 나눗셈은 슬래시입니다. 자, 나눗셈은 슬래시예요. 자, 나눗셈은 슬래시고요. 요게 꼭 나눗셈일 것 같은데 요거는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자,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자, 그러면 나머지는 여기 보면 요렇게, 자, 여기 나누기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물론 요것도 나누기로 우리가 쓰죠. 그 다음에 모듈라리티. 자, 모듈라입니다. 모듈라. 나머지는. 자, 그래서 x 더하기 y는 뭐 할 것 없고, 빼기 할 것 없고, 곱하기 할 것 없고, 나누기도 할 것 없죠. 나누기 할 것 없고요. 만일에 7 나누기 3을 한다. 7 나누기 3을 한다. 값이 몇일까요? 값은 여기서 이것을 저장하는 형태가 무엇인가에 따라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7 나누기 3을 우리는 2점 몇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뒤에 있는 거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2만 남아요. 그래서 그 나누기를 할 때 이 각각의 이것을 정수값으로 저장을 할지 실수값으로 저장할지를 컴퓨터는 모르니까 미리 정해줘야 돼요. 미리 정해줘야 됩니다. 정해주지 않으면 뒤에 있는 소수점 이하는 버려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나머지는 무슨 뜻인가요? 7 나누기 3은 뭘까요? 7, 나머지 3은 얼마일까요? 7 나누기 3은 7을 3으로 나누면 2죠. 그럼 2, 3은 6, 1이죠. 그럼 나머지 값은 1입니다. 요게 나머지예요. 자, 나머지는 요게 몫이죠. 요게 요걸 몫이라고 그러고 요걸 나머지라고 그러잖아요. 나머지. 그래서 요걸 나머지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1입니다. 자, 요런 연산자를 산술 연산자라고 합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산술 연산자. 자, 썸은 x 더하기 y 계속 말씀드렸죠. 오른쪽서부터 합니다. 오른쪽서부터 해요. x가 10이고 y가 30이면 10 더하기 30을 해서 10 더하기 30을 해서 어디다 저장하느냐? 오른쪽 값을 왼쪽으로 저장한다. 어사인먼트. 뭐 당연한 거죠. 자, 자, 정리를 하면 이미 우리 앞에서 썸이라는 프로그램을 했던 것 같은데요. 자, 다시 한번 보면 shop include stdio.h 이 stdio.h를 왜 include를 시킨다고요? 왜 include를 시킨다고요? 자, C 언어에 있는 단어입니다. shop. 첫 번째 컬럼에 샵이 있는지만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전처리기라고 그랬죠. 전처리기. 자, 쟤를 전처리기라고 했고요. 자, 전처리기라고 했고요. 그래서 일단 샵을 보고요. 샵을 만나면 뒷글자를 봅니다. include C에 있는 단어네. include C에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stdio.h include를 시켜라. 왜? 바로 이 stdio.h라는 파일에 가서 이 파일을 가서 한번 살펴보면 이 파일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바로 printf라는 이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printf라는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printf는 무슨 뜻이라고요? 모니터에 출력하라. 모니터에 출력하라. 모니터에다가 출력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나 모니터에 어떤 결과를 출력하고 싶어요. 우리 헬로 월드 했잖아요. 그랬을 경우 헬로 월드를 출력하고 싶을 때는 printf 함수를 무조건 써야 됩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어. 이제 고급이니까 나중에 배웁니다. 이 printf 함수는 stdio.h에 include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샵 include를 하는 거고요. int main 했죠. int는 바로 여기 리턴 값이 0이면 요게 정수 값이죠. 요게 정수 값이니까 이 리턴에 대한 형태, 자료형 배웠죠. 리턴에 대한 자료형을 나타내는 게 바로 리턴에 여기에 자료형을 나타내는 게 바로 int다. 정수형을 돌려줄 거다. 메인 누구한테 여기서는 메인을 누가 호출했는지 모르잖아요. 운영체제가 호출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한테 0이란 값을 돌려줘요. 아, 이거는 올바르게 메인 함수가 성공적으로 끝났구나.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int x, 자, 이렇게 기억장치 할당하죠. 4바이트. int y, 4바이트 할당하죠. int sum, 4바이트 할당하죠. 자, x는 10, x 4바이트 할당한 데다 100 집어넣죠. y는 200, 200 집어넣죠. sum은 여전히 비어있죠. x 더하기 y를 100 더하기 200을 해서 썸에다가 저장을 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썸에 300이 저장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 printf 두 수의 합. 자, printf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printf 다시 한번 printf라는 이 문장은 어떤 때 사용하느냐? 바로 여기 더블 쿼테이션, 이렇게 더블 쿼테이션 안에 있는 이 문장을 어디다 출력한다고요? 모니터에 출력하는. 자, 더블 쿼테이션 안에 있는 이 문장을 어디에? 모니터에 출력하는 함수가 printf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printf 가로 열고 더블 쿼테이션 만났죠? 그럼 언제까지? 더블 쿼테이션이 끝나는 이 지점까지, 이 지점과 이 지점에 있는 요 문장이죠. 요 문장을 모니터로 출력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두 수의 합 화면에 출력합니다. 화면에 뭐라고 출력하냐면 두 수의 합이 화면에 출력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컬럼 만났고요. 한 칸 띄었고요. %d를 만났네요. 바로 여기서 %d를 만나면 %d를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를 만나면, 자, printf 문장에서 %를 만나면, 여기서 %를 만나면 %를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문법이죠. %를 만나면 뒷글자를 봐요. 뒷글자를 봐. 그래서 이 뒷글자가 어떤 글자냐에 따라서 바로 그 값을 어떤 자료형으로 바로 % 뒤에 나타난 뒷글자가 출력하고자 하는 자료형을 나타냅니다. 자,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d는 바로 데시말이에요. 데시말. 이거는 정수. 자, %c는 캐릭터예요. 우리 자료형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이거는 한 글자, 문자. 그 다음에 %f는 플로팅 포인트라 그래요. 보통 이제 부동소수형이라고 그러는데, 플로팅, 떠있다 이런 뜻이죠. 부동소수. 점. 그래서 실수를 출력할 때는 %f입니다. 실수를 출력할 때는 %f예요. 그러니까 %d를 만나면 뒷글자를 봐요. 뒷글자를 봤더니 d네. 아, 정수형을 출력하라. 그런데 화면에 두 수의 합을 출력을 하고, 세미콜론 출력했고, 한 칸 띄었고, % 만났으면, %를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뒷글자를 봐요. 정수형을 출력하는구나. 그럼 어떤 값을 출력하라고? 바로 이제 더블 쿼테이션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문장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바로 콤마, 여기 콤마가 있죠? 콤마를 가지고 구별을 합니다. 어떤 거? 뒤에 변수 이름이 나와요. 뒤에 변수 이름이 나옵니다. 변수 이름. 바로 이 변수 이름 썸을 정수형으로 출력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뒤에 있는 썸 값을, 썸이 현재 뭐가 저장되어 있어? 300이 저장되어 있죠. 300이 저장되어 있는 썸 값을 화면에 출력하고 싶어요. 어떻게 출력한다고요? 바로 %d로, 정수형으로 출력하라. 그러니까 바로 두 수의 합은 한 칸 띄고 뭐라고 출력하느냐? 300이라고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이렇게 출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자, 변수의 선언, 그 다음에 변수의 초기화 봤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어사인먼트, 이코르 어사인먼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항상 수행을 하고요. x 더하기, 산술 연산자 봤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그래서 썸에다 저장을 하고, 프린트 F 문장을 다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뒤에서 계속, 이제는 처음이지만, 계속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 프린트 F는 모니터에 출력하기 위한 표준 출력 라이브러리 함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무튼 표준 출력. 자, 영어로는 표준 출력이 영어로 뭐냐 하면 스탠다드 표준 아웃풋. 아, 그러니까 리눅스에서는 리눅스뿐만이 아니라 C 언어에서는 출력해라. 그런 뜻은 모니터로 출력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표준입니다. 아, 무조건 출력해라? 아, 그럼 모니터에 출력하라는 거구나. 그럼 입력해라? 그건 뭘까요? 입력해라. 그거는 바로 스캔F입니다. 스캔F. 키보드에서 입력해라? 그거는 스캔F 함수입니다. 모니터에 출력해라? 프린트F 함수입니다. 키보드에서 읽어오는 이거는 표준, 그러면 표준 입력이 되는 거죠. 표준 입력. 영어로는 스탠다드 인풋이 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스탠다드 인풋. 아, 무엇인가를 입력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키보드에서 입력을 하는구나. 그게 표준이구나. 어떤 것 값을 출력하라. 그거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모니터구나. 그래서 표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샵 인클루드 할 때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샵 인클루드 stdio.h라는 이 stdio가 std는 스탠다드 표준 i는 인풋 키보드에서 읽어오는 거. 그 다음에 o는 아웃풋. 그래서 stdio 이렇게 돼서 stdio.h라고 합니다. 그럼 stdio.h는 무슨 뜻이라고요? 헤더 파일. 헤더 파일. 왜 헤더 파일이냐 하면 프로그램의 헤더에 있으니까, 맨 위에 있으니까 헤더. 우리로 보면 머리,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머리다. 머리. 그리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은 바디다. 사람으로 따지면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h로 끝나는 파일을 헤더 파일이라고 그러고 머리니까. 그리고 나서 문장이 나오니까 컴퓨터한테 내릴 문장이 나오니까 바디. 사람으로 봤을 때 헤더와 바디로 구성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h로 끝나는 겁니다. .h의 h는 헤더의 h자가 되겠습니다. 자, 문장 출력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아까 앞에서 변수값 출력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printf라는 문장은 요 더블 코테이션 안에 있는 이 문장을 모니터에다가 출력하는 거다. 그렇다가 퍼센트를 만나면 뒷글자를 본다. 뒷글자가 D면 정수형으로 출력하라는 거다. 그럼 정수형인데 무엇을 출력하라는 거냐? 그거는 여기 콤마로 바로 더블 코테이션과 변수를 구별하는 구별자입니다. 이거는 변수와 이거는 구별이죠. 구별자가 되겠습니다. 구별. 왜, 뭘 구별하냐고요? 요 두 수의 합 더블 코테이션 모니터에 출력하려고 하는 이 문장과 변수, 무엇을 출력할 건가 하는 변수 두 개를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에 콤마가 있습니다. 이건 문법이란 얘기죠. 제가 문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언어. 자, 다른 언어 볼까요? 파이썬이라는 언어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파이썬이라는 언어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는 모니터에 출력하라가 프린트 F가 아니라 프린트예요. 프린트. 그리고 두 수의 합 똑같아요. 퍼센트 D 똑같아. 그런데 여기 썸이 있잖아요. 변수 이름. 그럼 이 썸 값을 정수형으로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더블 코테이션 변수와 변수를 구별을 해야 이게 단어가 헷갈리지 않잖아요. 만일에 이게 붙어 있으면 더블 코테이션 썸 이렇게 돼 있으면 더블 코테이션 위에 있겠지. 이게 단어인지 문장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더블 코테이션 썸이 단어가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붙어 있으면 그래서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C 언어에서는 콤마를 썼는데
파이썬에서는 뭘 쓰느냐? 여기다가 퍼센트를 써요. 중간에. 이게 바로 문법이라는 거죠. 아, 파이썬이라는 랭귀지는 문법이 이 더블 코테이션과 변수를 구별하기 위해서 퍼센트를 쓰고 C 언어에서는 더블 코테이션과 썸을 구별하기 위해서 콤마를 쓴다. 그게 구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을 지정하는 거. 그래서 요거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형식인데, 자, 형식은 영어로 바로 포맷입니다. 포맷. 그러니까 모니터에 출력할 때 어떤 형식으로 출력할 거냐? 포맷. 어떤 형식으로 출력할 거냐? 포맷입니다. 영어로 포맷. 그래서 이 포맷을 나타내는 것이 제가 바로 퍼센트를 만나면 뒷글자라 뭐라 그랬죠? D는 데시말. 자, 다시 한번 정수는 영어로 데시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1번 문제에 이 그 언어의 문제를 항상 낼 때 1번 문제는 C 언어지만 영어 문제를 냅니다. 자, 제가 영어 문제를 냅니다. 항상. 그래서 D가 나타나는 거는 데시말이다. 다시 복습을 하죠. 자, 여기 뒤에 F가 나타납니다. F가 나타나는 거는 다시 복습해서 플로팅 포인트다. 왜냐하면 이 실수값이 둥둥 떠다니거든요. 자, 플로팅 포인트다. 자, 그 다음에 퍼센트 C는 캐릭터다. 퍼센트 S는 자, 캐릭터는 한 글자입니다. 한 글자. 그러면 두 글자 이상을 출력할 때는 퍼센트 S입니다. 바로 스트링입니다. 스트링. 왜냐하면 글자들이 이렇게 이렇게 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엮여 있다 그래서 요거를 스트링이라고 합니다. 요걸 스트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 글자 이상은 퍼센트 S 스트링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문자 열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줄 서 있다. 열병식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글자들이 이렇게 줄 서 있는 거예요. 몇 글자? 두 글자부터. 그래서 이럴 때는 스트링, 문자 열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printf %d 바로 10이라는 것을 정수값으로 출력해라. 3.14를 플로팅 포인트 실수값으로 출력해라. a라는 글자를 다시 한번 여기서 글자를 나타낼 때 한 글자는 싱글 코테이션입니다. 자, 파이썬에서는 또 달라요. 이게 그래서 언어마다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싱글 코테이션은 한 글자입니다. 요거 한 글자. 반면에 더블 코테이션, 이렇게 더블 코테이션이 있으면 이거는 두 글자 이상입니다. 두 글자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글자 이상을 할 때 이렇게 많이 됐으면 에라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고 A, B 하면 이거는 안 됩니다. 요 싱글 코테이션은 한 글자만 됩니다. 한 글자. 그래서 여기 싱글 코테이션 A 그러면 여기 화면에 C가 출력되고 여기 %S 그러면은 문자 열. 왜냐하면 헬로우가 두 글자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 열로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맞춰줘야 됩니다. 자, 맞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n이 나오죠. \n은 바로 이거 한 글자입니다. 여기 보이기는 두 글자지만 이거 한 글자라고 C언에서는 한 글자라고 칩니다. 이건 뉴라인. 그러니까 한 줄 띄라 그런 뜻이에요. 한 줄 띄기. 내가 어떤 문장을 이렇게 출력한 다음에 한 줄 띄기를 안 하고 또 printf를 만나잖아요. 그럼 여기에 계속 이렇게 출력을 해요. 그럼 보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줄을 띄고 그 다음 줄에 출력을 하고 싶으면 \n. 그러니까 여기는 printf에 10을 출력하고 한 줄을 띄어라. 그게 \n이 되겠습니다. \n.